예, 오늘의 주제는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 달 동안 사용한 스마트폰의 데이터 양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를 조사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너무 많으니까, 전체를 조사하기 너무 많으니까 대표로 한 1000명 정도만 조사하는 거예요. 1000명 정도만 조사해서 데이터 양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국이 있어요. 이제 된장국을 끓였는데 이 된장국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이 된장국에 요 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먹었고 이쪽 부분도 먹고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군데 다 떠먹어 보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전체 다 먹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다 먹고 나서 아, 얘는 전체적으로 이 된장국은 아, 그래도 짰다 싱거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된장국을 막 휘젓죠. 휘저은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적당한 곳에서 한번 떠서 간을 보는 거죠, 그죠? 이거랑 마치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택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 노인층만 조사하면은 데이터 양이 적겠죠, 상대적으로. 그쵸? 뭐 청소년이나 청년층보다는. 그러니까 임의로 택했다는 거는 국을 잘 섞어서 조사하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잘 섞어서 조사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임의로 택해서 임의로 이제 대표성을 가진 1000명을 조사해서 전체 데이터 양을 한번 추측해 보겠다는 마인드예요. 자, 이게 통계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조사에서 첫 번째, 이쪽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 요거를 모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불러요. 자, 샘플 이렇게 되겠죠. 통계조사에서 다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부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이때 뽑은 표본의 개수는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여기서 다음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그러니까 임의로 추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용어를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용어들을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수학적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요 x를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야. 뭐 위에서 봤던 예처럼 뭐 데이터 사용량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시험 점수도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어떤 뭐 우리의 뭐 신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즉 기호로는 이제부터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미 알았던 그런 기호들을
그냥 모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던 기호들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n개를 추출하죠. 우리가 이제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표본을 조사할 거고 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연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크기 n인 표본이 중요한데 뭐 n개는 뭐 몇 개인지 모르니까 아까 1000개면 n이 100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만약에 n개를 조사했으면 n개의 점수가 나오겠죠. 아, 점수가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xn이라고 편의상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사용량이 만약에 뭐 1000명을 조사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뭐 1000메가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2000메가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1000명 조사하면 x1000까지 나오겠죠. 그죠? 1000개의 데이터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이렇게 부릅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호로는 자, 요걸 이제 새로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요렇게 나타냅니다. 오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 표본 평균이라 부르죠. 그죠? 자, 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표본 분산, 뭐 표본의 표준 편차 이렇게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얘네들은 많이 사용할 일이 없어요. 뭐 나중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표본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x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호로. 자, 이 표본 평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x1부터 데이터가 뭐 n개가 있었다 쳐보자. 그러면 n개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n개의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봅시다. 여기서 데이터를 조사할 때 x1이 가질 수 있는 값도 여러 개겠죠. 그쵸? 1000개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1000명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0명을 뽑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1000명을 뽑는 방법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0명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뽑을 때마다 달라지겠죠. 그죠? 뽑을 때마다 사람을. 그러니까 이 전체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여러분들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 이 각각들, 얘네 각각들은 변수죠.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인데 이 확률 변수들이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값이. 근데 이 확률 변수들을 또 평균 낸 것도 다시 뭐가 되겠어요? 얘네들 전체도 표본 평균도 역시 다시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죠. 값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거 잘 읽어보세요. 모평균이 m이에요.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거기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요거. 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요렇게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있으면 여기 평균도 있고, 그쵸? 모 분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겠죠, 얘네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인드는 n개만 임의로 추출하자, 그쵸? 그럼 n개를 추출하면 이 n개 값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걔를 표본 평균 이렇게 불렀었죠. 얘도 다 마찬가지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의 데이터는 x가 되는 거고, 표본을 뽑으면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표준 편차는 평균은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평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분산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expectation인데 x 바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그죠? 평균.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표본 평균 x 바에 대한 분산이 되겠죠. 그죠? 얘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이렇게 씌운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 표준 편차, 그러니까 x 바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라는 의미에서 이 시그마를 쓴 거고,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의미에서 시그마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될 거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모평균이 30이고 모표준 편차가 7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모평균이 30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이제 시그마가 7입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개를 추출했냐면 크기가 49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은 뭐가 된다? 똑같이 30이 되는 거고, 이 변수에 대한 분산은, 자, 여기서 분산은 49니까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분산 49를 표본의 크기 49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분산을, 그쵸? 원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 49로 나눈다는 거죠, 그죠? 49로 분산 49고, 그죠? 표준 편차가 7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분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x의 표준 편차는 1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 자, 이 마지막 내용이 또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이제 다음 이제 강의에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자, 다음 내용. 자, 지금까지는 이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는 건 알았는데,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랐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포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내용은 뭐냐면 특별하게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를 경우에는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라 그랬죠? 이 확률 변수도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오케이?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요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 x라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모집단을 나타내는 변수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따르면 이 모집단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모집단이,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새롭게 n개를 추출해요. 표본의 크기가 n인 거를 추출하면 이 n에 대해서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오잖아요. 이 새로운 확률 변수도 정규 분포를 똑같이 따른다는 거예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래서 노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영어로 노말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 표본을 가지고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도 보통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장 보통의 분포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이제 평균은 똑같다 그랬죠. 아까 위에서 평균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평균과 분산이 있을 텐데, 평균은 똑같을 거고 분산은 아까 계산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전체 제곱한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표본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요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모집단을 나타내는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정규 분포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n개를 추출해서 표본을 만들겠죠. 그 표본을 가지고 평균을 낸 것도 확률 변수가 되는데 걔를 이름하여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근데 이 표본 평균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당연히 평균하고 분산이 있을 텐데 평균은 똑같아지고 분산은 원래 분산값, 모집단의 분산값을 n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값에 루트를 씌우면 또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고요. 뭐의 표준 편차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겠죠. 오케이? 여기서 시그마. 자, 시그마는 모집단의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고 여기서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 기호를 헷갈리지 말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한 예제는 좀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거 2번 한번 풀어봅시다. 2번.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니까 x라는 변수가 있다고 해보면 정규 분포 82 이렇게 12제곱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크기가 n이 64인 거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가 새로 생기는데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80이 똑같을 거고 분산은 얘를 64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죠? 얘 다시 쓰면 뭐예요? 얘는 12제곱 얘는 8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4, 2, 8, 4, 3, 12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문제를 풀으려고 그랬죠? x바가 80.8 이상일 확률. 자, 그럼 얘는 표준화 시켜야겠죠? z로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g로 표준화 시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여기는 변수가 들어가고 이 마이너스 평균 들어가겠죠. 그죠? 자, 여기서 주의 하나 합시다. 자, 지금 x를 g로 변환하는 게 아니고 x바라는 변수를 g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표준 편차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얘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여기 값은 3 나누기 2가 돼야 될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변수는 뭐예요? 현재 변수 x가 아니죠. x바가 변수죠. 그죠? 그러니까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80.8이죠. 그죠? 그러니까 80.8이니까 이쪽 값은 당연히 80.8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평균도 사실은 x바에 대한 평균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x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x바에 대한 평균을 써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 평균은 언제나 똑같죠. 그죠? 똑같으니까 여기는 82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80.8에서 82를 빼고 그걸 2분의 3으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 값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 표 있죠? 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좀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